예. 자, 오늘 전당대회 후보자들 1차에서 끝낸다는 한동훈 후보 측의 주장과 달리 나머지 후보들은 결선 투표에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영남, 강원, 서울에서 막판 당심 잡기에 나왔는데 후보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대통령이건 우리 동지들이건 끌어들여서 그런 모습에서 과연 우리라는 동지의식이 있는가? 전당대회에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당이 분열로 가느냐 통합으로 가느냐. 당정관계를 말하면서 저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죠. 당정관계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좋은 정치라는 거고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 만드는 겁니다. 그 과정에 이르는 가장 효율적인 길은 할 말하고 직언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답을 찾는 겁니다. 예,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3일차 누적 투표율이 45.98%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모바일을 했고 오늘부터 ARS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첫날 ARS까지 포함한 누적 투표율이 45.98%로 집계가 됐습니다. 내일까지 이제 4일 동안 투표를 진행해서 이제 모레 화요일 날 전당대회에서 최종 승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45.98% 이 수치가 얼마나 높은 건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김기현 당대표가 뽑혔던 지난해 38 전당대회 때 3일차의 투표율이 53.13%였으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숫자네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숫자가 갖는 함의가 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이제 여론조사 20이 감안되죠. 지난번에는 당원 투표 100%였지만 예.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난번 투표 추세에 지금 한 7%포인트 정도가 지금 적단 말이죠. 예. 저는 이제 이거는 당원은 물론 이제 84만으로 조금 더 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조직보다는 바람에 이게 좀 말하자면 캠페인의 방향을 가져가는 입장에서 최소한 지난 투표율에 근접하는 최소한 50%대는 가야지 조금 좀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의 이 저하는 어대한에 조금 균열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저는 전망을 먼저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어쨌든 지금 전 당원 비율을 보면은 영남이 40%, 수도권이 37%입니다. 물론 어떤 지역에서 얼마큼의 투표율이 나왔는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한동훈 후보의 1차에서 승부내겠다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막판에 불거진 이른바 패스트트랙 그 논란, 공소 취소 논란으로 인해서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이반도 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저는 투표율 자체에서는 굉장히 결선 투표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징후들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전당대회가 혼탁하게 진행이 되면서 투표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투표를 외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우리 쪽에 투표할 사람들은 다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또 반대쪽에 있는 나머지 후보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 쪽에 분위기가 넘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각 후보들의 발언들을 좀 정리해보면 원희룡 후보는 본인이 살기 위해 대통령이건 동지들이건 막 끌어들인다. 나경원 후보는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간의 신뢰가 바닥이다. 당에서 역할을 하려면 신뢰부터 쌓아라라고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더 이상 이제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상대가 인신공격에 집중할 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래로 가겠다. 이런 입장을 오늘 SNS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송영훈 위원. 채널의 방송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물론 그때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되면서 사과를 했네 못하게 막았네 등등의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 아까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 오케이를 했었고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된다 해서 모두 오를 들었단 말이죠. 오늘 실제 대면 조사를 받고 나온 뒤에 입장은 윤상현 후보 외에는 아직 안 나와서 저희가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자 이런 반응에서 오늘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전당대회에? 전당대회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고 미미하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건 통계상 그런데요. 지난 38 전당대회 때 55.1%가 최종 투표율이었습니다. 그중에 ARS로 투표를 하신 분들이 6.49%. 그러면은 전체
투표자 대비 비중으로 하면 한 11.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명 중에 1명이 채 안 되는 비중이 ARS를 통해서 투표를 합니다. 즉 적극적으로 본인의 어떤 투표 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미 첫날, 둘째 날 다 모바일 투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ARS 투표가 진행이 돼서 오늘 하루에 지금 5.5% 정도가 ARS 투표를 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소식이 이제 오늘 오전에 전해졌기 때문에 일부는 ARS 투표를 한 다음에 이 소식을 접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모든 후보가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이 조사를 받아야 되고 또 사과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떤 특정 후보의 이해관계에 반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히려 미미한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한동훈 후보에게 약간 미미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어떻게 있죠. 유리하게 왜냐하면은 불리하게? 약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리하게. 그러나 그 폭이 크진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조사가 검찰청에 출석해서 받는 식으로 전혀 논란이 없이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약간의 그 공격의 소지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당심이 일부 있을 수 있고, 그 중에서 어떤 미결정의 유권자가 있다면은 그래도 한동훈 후보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다만 그 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ARS 투표의 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김 여사의 오늘 소환 조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한테는 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김건희 여사에 의해서 시작됐고 김건희 여사에 의해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당대회가 시작하자마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 한동훈 그 후보하고 나눴던 문자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보면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검찰 조사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투표가 거의 끝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3일차에 진행이 나왔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또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책임론보다는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족한 부분을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심리, 이런 부분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결선 투표 사실상 가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1차에서 과반으로 끝날 1차에서 과반으로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나경원 후보는 강원도를 갔는데요. 오늘 재미난 장면이 하나 연출됐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와, 완전히 20대 청년 같아. 하나, 둘. 당대표 되면 후보 중에 지금 유일하게 오신 겁니다. 예, 성취 부의자. 강원도에는 후보들이 그러고 보니까 간 기억이 없는 것 같긴 하네요. 와줬더니 굉장히 고마운 모양입니다. 지지를 선언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도지사 입장에서 지지까지는 해주지는 않겠지만 저렇게 같이 화기애애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강원도 쪽에 있는 당원들의 규모가 아까 최소영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남 지역이나 이쪽에 비해서 수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런 공을 들이는 정도가 좀 낮아진 걸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치 경력도 길고 도지사들 전국에 있는 시도지사들과의 관계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와의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당심이 없다, 로열티가 없다, 동지들을 판다, 이런 배신자 프레임을 계속해서 걸고 있는데, 그런 거를 본인이 비교 우위로 가져가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강원도지사뿐만 아니라 다른 당의 오래된 정치인들과 관계가 좋다라는 걸 좀 뽐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라는 성치은 부의장의 해석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뚜껑은 열어봐야 최종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원희룡 후보는 계속해서 한동훈 후보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제기하려고 하는 이 한동훈 특검법을 계속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후보자 토론에서 나왔던 발언 들어보시죠. 최상병 특검 어제 토론 때 숨길 거 있냐? 그럼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한동훈 특검 숨길 게 있습니까? 없으면
해도 되는 건가요? 똑같은 말 하시는데요. 당내 선거에서 그렇게 마타도에 집중하시는 원희룡 후보님은 그럼 저 공격으로 빠져나가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왜 두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적용하죠? 민주당 양문석의 주장에 동조하는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당심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성 평론가. 네. 오늘도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향해 당당하니 본인 특검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최상병 특검법을 수정안이라고 하지만 한동훈 후보가 제기했으니 저쪽에서 덜컥 받으면 한동훈 특검은 우리가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는 저 주장이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 캠페인이 진행되는 한 달 동안 실제로 한동훈 후보의 어떤 그 이른바 선화 리스크가 실제 한동훈 특검의 당위성을 부여했다. 사실은 민주당 주장이 말이 안 되더라도 이른바 문자 논란으로 일궈진 그런 사안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조금 말하자면 정면 대응하는 과정에서 좀 드러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드러났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하면 정부 여당이 위험해진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논란에 대해서 이번에 그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 말하자면 민주당이 공세를 좀 빌미를 유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당심이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또 한동훈 후보의 실수를 전략적으로 끄집어내므로써 막판 표심에 좀 영향을 끼치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한동훈 후보가 되든 안 되든 한동훈 특검이 어쩌면 한동훈 후보가 당선돼서 당대표가 되더라도 가장 먼저 민주당이 발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걸 방어하느라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좀 원망스럽겠지만 왜 이 얘기를 자꾸 꺼내서 나를 공격하느냐고 원망스럽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이번 캠페인 과정에서 너무 많이 불거졌기 때문에 피해가려 해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사실 정치적 사안이 현재 정치적 환경이 조성됐다. 이건 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송룡 의원 보시기는 어떠세요? 민주당이 한 7월 말쯤에 전당대회 전에 특검법을 낼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7월 말로 좀 내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럼 당대표가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되자마자 특검법이 들어온다는 건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그 조국혁신당에서 소위 말하는 한동훈 특검법을 하나 발의를 일찌감치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조국혁신당 12명의 의원들만 공동으로 발의를 했고 민주당은 거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민주당이 그래도 그때 참여하지 않은 것은 공당으로서의 마지막 최소한의 염치가 남아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특검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특정인,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되는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탈탈 털어보자는 식으로 특검법을 만들면은 그것은 위헌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때는 그래도 발의에 참여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는 저런 한동훈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을 해서 뭐 표결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마저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무리 전당대회 과정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에 동조하고 손을 들어주겠다는 정치인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원희룡 후보의 태도가 참 아쉽고요. 사법시험 수석까지 하신 분이 이런 그 위헌적인 법률에 대해서 뭐 막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대는 짧고 정치는 깁니다. 예. 전당대회 투표는 내일이면 끝나지만 정치는 그 다음으로도 몇 달, 몇 년을 두고 계속이 되는데 원희룡 후보가 이런 태도를 취하면 앞으로 당원들로부터 어떤 그 동조를 얻을 수 있을지 좀 깊이 한번 숙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김진욱 전 대변인은 아까 1차에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한동훈 후보가 SNS에 글을 하나 올렸더군요. 상대가 인신공격에 집중할 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화합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투표해달라는 동료가 과연 오늘과 내일 이 ARS 투표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으나 자, 저 호소가 얼마나 먹힐 걸로 보세요? 저거는 뭐 꼭 반드시 투표를 해달라는 의미보다는 아마 이제 전당대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메시지 성격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가 굉장히 뭐 자폭 대회니 분당 대회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상황은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대표가 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의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수습 국면으로 가야 되겠다. 전당대회 이후를 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에서 말씀을 나눈 건 저 메시지를 낸 것 같고요. 어쨌든 당의 통합을 얘기하고 싶은 그런 얘기일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의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무슨
상황이 있었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은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사실 뭐 그 진지 내에다가 뭐 그 총을 쐈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폭의 그 폭로가 많았습니다. 뭐 한동훈 댓글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공소 취소 청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 그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를 음해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들이 제기한 문제, 이 문제들은 한번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법이 그 포함이 돼서 논의가 된다면 민주당 역시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선 동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김건희 여사의 검찰 소환 조사로 이어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망을 해봤는데 아까 제가 OX 편말에서 봤던 것처럼 모든 후보들이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과연 이 검찰 조사 결과 뭐 기소로 이어질지 불기소로 끝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김 여사가 사과를 할지 말지 그것도 관심일 것 같습니다. 과거에 대선 직전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사과 장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잘못한 저 김건희를 욕하시더라도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저 사과가 있었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과연 이번 전당대회 기간에 불거졌던 또 김건희 여사의 추가 사과와 관련된 내용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일수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직 영부인으로는 사상 처음입니다. 김 여사는 주말인 어제 아침부터 오늘 새벽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가 모두 이뤄졌습니다. 다만 비공개 조사였던 만큼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피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유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오후 1시 반부터 오늘 새벽 1시 20분까지 12시간 동안 김 여사를 상대로 대면 조사했습니다. 재직 중인 대통령 배우자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건 처음입니다.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사전에 협의해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기관 건물을 조사 장소로 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에는 명품백 수수 의혹과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형사 1부와 반부패 2부 검사들이 투입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오늘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김 여사가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반전은 없다며 굳히기에 들어가려는 후보와 판세가 이미 바뀌었다는 추격 후보들 간의 설전이 뜨거웠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나경원, 원희룡 두 후보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판세가 뒤바뀌었다며 한동훈 대세론 힘 빼기에 나섰습니다. 한 후보의 이른바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 폭로로 당원들이 마음을 돌렸다는 겁니다. 전당대회 막바지에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히려 결선 가지 않고 끝날 수도 있는 가능성, 오히려 제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생깁니다. 부당한 기소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지 않은 것, 그것은 정말 우리
그 당시 우리 노력한 보수의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는 거다. 윤상현 후보도 당내 의원들의 동요가 심상치 않다며 가세했습니다. 국회의원 텔레그램 방에서 이거에 이제 좀 분노하는 의원분들이 급작스럽게 많아졌어요. 한 20-30명 수준이야. 한 30명 가까이 되는 것 같다. 한 후보는 상대 후보들의 인신공격에 일일이 대응 안 한다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계속 하더라도 저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 한 후보 측은 진흙탕 싸움 양상에 투표율이 떨어졌지만 판세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바일과 ARS 투표로 진행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3일차 투표율은 45.98%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 3일차 투표율보다 7.15%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입니다. 홍지은 기자와 여랑여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국내힘 당권 주자들 모습이 보이는데 무슨 전당대회인 겁니까? 네, 바로 영끌 전당대회입니다. 이틀 남은 전당대회, 지지세를 높이기 위해 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은 총력전입니다. 먼저 나경원 후보는 강원도지사와 이런 모습까지 선보였습니다. 와, 오랜만. 20대 청년 같아. 하나, 둘. 후보 중에 지금 유일하게 오신 겁니다. 네, 다른 후보들도 막판 표심을 잡을 이 한방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원희룡 후보는 이틀째 당원들이 많은 영남 지역을 공략하고 있는데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여당은 어려움이 있어도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된다. 우리 당원들이 잘 판단해 주실 거다라는 마음으로. 네, 윤상현 후보는 종교계의 막판 지지를 호소했고요. 한동훈 후보는 좀 특이하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외교안보 참모의 SNS 글을 소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모라고 했습니까? 언뜻 무슨 연관이 있나 싶기도 한데 대체 이 참모가 누구길래 그런 겁니까? 네,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부차관보입니다. 이틀 전 한 후보의 이 발언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 퍼스트 전략을 해오셨거든요. 대한민국과 함께 우방으로서 세계 평화를 지키면서 네, 미국 외교 정책과 일치하는 훌륭한 방향을 제시했다. 브라보라며 자신의 SNS에 영상과 함께 글을 올리자 한 후보 측이 이를 홍보전에 활용한 겁니다. 대미 관계, 안보관을 중시하는 당원들의 심리를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